밀양 사건 20년 만에 재심판. 44명의 가해자. 형사처벌 0명. 2004년 대한민국을 경악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 사건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법이 끝낸 사건을 유튜버들이 다시 꺼내 들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그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합니다. 2004년 1월 악몽의 시작. 2004년 1월 한 여중생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학생을 만나러 밀양에 갑니다. 당시는 PC방 문화가 한창이던 시절, 온라인 만남은 흔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펼쳐진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였습니다. 첫 만남 이후 가해자들은 범행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했죠. 신고하면 이 영상을 온 세상에 퍼뜨리겠다. 2004년 1월에서 11월 반복되는 지옥. 이 범죄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4년 안에 내내 피해는 계속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밀양으로 불러냈고 급기야 피해자의 13세 여동생과 16세 사촌까지 끌어들였습니다. 확인된 가해자 수 44명. 하지만 두려움에 떨던 피해자들은 부모님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습니다. 2004년 12월 세상에 드러나다. 2004년 12월 피해자의 이모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겪게 됩니다. 부적절한 질문들, 가해자와의 대면 조사, 신상 정보 유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시스템이 오히려 상처를 더했습니다. 2005년 허무한 재판.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44명의 가해자 중 기소된 인원 단 10명. 그마저도 전원소년법 적용. 최종 결과는 형사처벌 기록을 받은 가해자 0명, 10명은 소년부 송치, 20명은 보호관찰, 나머지는 합의 등의 이유로 공소권 없음. 가해자들은 대학에 진학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학업을 중단하고 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2024년 6월 유튜버의 등장. 사건이 발생한 지 정확히 20년 후 2024년 6월 유튜버 A씨가 운영하는 한 채널이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다시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들의 이름, 얼굴, 직장, 사업장, 이들이 살아온 모습과 근황이 온라인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판매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폭발하는 여론과 사적 제재.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일하던 일부 가게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영업을 중단하거나 간판을 내리는 곳도 나왔습니다. 직장에서는 해고, 통보가 이어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20년 전 법이 하지 못한 처벌이 인터넷을 통해 실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혼란의 시작, 피해자의 반발. 문제가 생겼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가해자 신상 공개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2차 가해입니다. 유튜버 A씨를 비롯한 여러 유튜버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영상을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했죠. 누구를 위한 정의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오폭, 무고한 피해자들. 더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신상이 공개되면서 가해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범인으로 지목되는 오폭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동명이인, 잘못된 정보, 추측성 보도, 무고한 사람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2025년 법의 움직임. 결국 법이 움직였습니다.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채널 운영자들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와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었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거 없는 신상 공개는 명예훼손이며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정의를 실현하려던 사람들이 법정에 서게 되는 아이러니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결말. 그렇다면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적으로는 20년 전 사건에 대한 처벌 절차가 이미 끝났기에 동일한 혐의로 추가 처벌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회적 논란 속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습니다. 일부 관련자들은 뒤늦게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정의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끝나지 않은 질문들. 2004년의 사건은 2024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심판되었습니다. 법정이 아닌 유튜브에서, 판사가 아닌 대중의 손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에게 던지는 질문.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법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을 때 누가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할까요? 유튜버의 폭로는 정의의 실현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까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폭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도 정의일까요? 20년 전에 법이 미흡했다면 사적 제재가 답일까요? 아니면 제도 개선이 답일까요?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을 고민해야 할까요? 44명의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사적 제재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고 정의란 무엇인지 법안에서 함께 고민해봅시다. 지금까지 20년을 뛰어넘은 밀양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